이번에 개인사 편찬위원회에서 만나볼 주인공은 브라운관에서는 참 오랜만에 만나는 분입니다. 어떤 분인지 영상으로 먼저 만나보시죠. 서울에 있는 한 스포츠 전문 채널. 회의실에 홀로 앉아 무언가에 몰두하고 있는 이 남자. 선수 명단을 체크하고 있는 듯한데, 아니, 이 낯익은 눈빛의 주인공은 안녕하세요. 적토마 고정훈입니다. 90년대 국내 최고의 공격수 고정훈. 그는 빠른 발과 강한 집중력으로 그라운드를 누비며 활약을 펼쳤다. 해설한 지는 지금 3년째, 일주일에 한 3경기를 또 중계 방송을 하기 때문에 지금 너무 바쁜 것 같아요. 경기 시작 전 각 팀 선수들의 프로필과 전적을 분석하는 고정훈. 그는 더 나은 중계를 위해 매번 분석하는 시간을 갖는다. 일단 정말 이 현역 시절에도 레전드였던 분이라 이 축구를 보는 시야 자체가 확실히 다른 것 같아요. 보면서 같이 옆에서 중계하면서도 계속 배우는 거예요. 선수들의 상태까지 꼼꼼히 체크하는 고정훈. 함께 중계하는 캐스터와 정보를 공유하며 중계 준비에 박차를 가한다. 수술을 해서 못 나오고 손준호는 경고노죠. 전술 전략이라든지 그런 거는 이렇게 자신이 있는데 말을 이렇게 이제 이 전달을 해주는 어떤 그런 어휘력이라든지 그런 부분이 조금 떨어지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제일 어려운 것 같아요. 실시간 경기를 중계하기 위해 스튜디오에 들어온 고정훈. 축구 선수로서 인생 1막을 마친 그는 이제 해설가로서 축구 팬들에게 축구의 즐거움과 스릴을 안겨주고 있다. 우리 축구 기사 나오면 거의 빠지지 않고 다 보고 어떤 그런 것들이 지금은 많이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오후 7시 드디어 경기가 시작되고 KB 하나은행 K리그 클래식 2017 21라운드 경기입니다. 포항 스틸러스와 서울 삼성의 대결. 오늘 고정훈 해설위원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생중계라 긴장이 될 법도 하지만 프로페셔널한 모습으로 중계를 이어나간다. 특히나 포항 같은 경우는 수비와 미드필드에서 중추적인 선수들이 좀 빠져있는 반면에 특히나 지금 그 수원 삼성 같은 경우는 마치 그라운드를 누비듯 실감나게 중계하는 고정훈. 그래도 내가 현장에서 선수들 지도하면서 한국 축구 발전을 위해서 어떤 그런 부분을 한번 해보고 싶어요. 90년대 한국 축구계를 빛낸 레전드 고정훈. 축구 하나로 살아온 그의 인생 이야기를 지금 시작한다. 적토마 고정훈 씨를 큰 박수로 맞이해 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어서 오십시오. 트레이너세요? 그건 아니고요. 아, 반갑습니다. 예. 그 전주MB 씨는 처음이신가요? 예, 처음이에요. 예, 소감 좀 궁금합니다. 글쎄요, 이렇게 또 영광스럽게 초대를 해주셔서 기분 좋게 또 고향이다 보니까 따뜻하게 이렇게 대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게 그렇게 왔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렇게 와주셔서. 저희가 감사합니다. 네. 그럼요. 아, 그런데 정말로 아직도 여기 말로 짱짱하세요. 지금도 꾸준히 하시나 봐요. 예, 지금도 틈틈이 또 제가 하는 일이 또 아이들 가르치는 일이고 또 그러다 보니까 또 틈틈이 운동을 계속 하고 있고 또 개인적인 어떤 그런 부분에서도 관리 때문에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여전히 적토마시네요. 진짜 한번 만져보고 싶어요. 만져봐요. 만져봐도 돼요? 뭐 어때요? 괜찮아요. 진짜. 정말 너무 막 생각보다 별로 안 땀나. 이게 무슨 일이야? 힘을 줘야지 되겠지. 힘을 줘야지 되겠지. 생각보다는. 우리 게스트 보호 차원에 이 정도로. 여기도 정말 단단하세요. 자, 우리 고정훈 씨의 프로필 먼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름 고정훈, 1966년 전북 완주 출생입니다. 초등학생 시절 처음으로 축구를 만나 건국대를 졸업하고 1화 천마에 입단해서 적토마로 불리며 별명대로 그라운드를 종횡무진 거침없이 휩습니다. 1989년 데뷔 첫 해에 K리그 신인상을 받으면서 한몸에 기대를 받고요. 1994년에는
K리그 MVP를 수상하며 그 정점을 찍고요. 1994년 월드컵, 96년 아시안컵 등에서 가슴에 태극기를 안고 뜁니다. 1997년에는 세레소 오사카로 이적을 하면서 K리그에서 J리그로 이적한 최초의 국내 선수로 기록됩니다. 2001년 K리그 올스타전을 끝으로 선수 생활을 은퇴한 고정훈 선수는 지금 모두까기 해설사라는 별명으로 새로운 해설가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목표를 위해서라면 자신의 몸까지 바꿔버리는 독한 사나이, 집념과 열정의 또 다른 이름 고정훈, 당신을 환영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프로필 들으신 소감이 어떠세요? 여기서 제가 완주 삼내예요, 제 원래 고향이. 삼내. 지금도 예. 어머니가 살아 계시고 예. 또 중학교는 제가 전주 해성중학교를 또 졸업을 했어요. 그러셨구나. 네, 지금 여기 이 군산 후원대학교에서 네. 스포츠학부 교수로도 재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부터는 좀 제대로 빠짐없이 조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근데 아직도 이제 고정훈 하면은 적토마라는 별명이 먼저 생각이 나요. 그럼요. 네, 그 정도로 이제 강한 인상을 준 별명인데. 제가 일화 천마 축구단이 89년도에 창단을 해가지고 예. 들어갈 때 그 마스코트가 예. 말이에요, 천마. 천마니까. 근데 제가 축구단에 입단을 해가지고 경기하는 스타일이 이제 어떤 그런 말 같다는 어떤 그런 것들 때문에 스포츠 서울 이원환 기자라고 처음으로 그걸 별명을 지어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형하고는 거의 의형제 같이 지내고 있습니다. 예. 코뿔소라는 별명도 있다고. 그러니까 그때는 일간 스포츠하고 스포츠 서울이 이제 스포츠 조선, 스포츠 3사가 있었는데 일간 스포츠는 이제 저를 이제 코뿔소로 하고 닉네임을 그렇게 지어줬던 거고. 근데 저 고정훈 하면 아무래도 여태까지 적토마라는 어떤 닉네임이 너무나 정말 닉네임을 그렇게 잘 지어주셔가지고 그런 것 같아요. 워낙에 그라운드에서 투지가 넘치시기 때문에 딱 맞아요. 네. 근데 요즘엔 또 그 모두까기 인형 해설가로 이게 정말 딱 맞는 것 같은데요. 예, 이 별명은 어떻게 생긴 건가요? 사실 다 까기는 쉽지 않거든요. 모두까기. 저도 SNS라든지 그런 댓글 같은 거는 전혀 보지를 않거든요. 예. 제가 어떻다는 걸 알기 때문에 전혀 그걸 보지를 않는데 저도 지금 처음 그걸 알았어요. 예. 근데 해설이라는 거는 물론 잘 표현하는 것도 좋지만 저는 경기인 출신이기 때문에 그렇죠. 정말 어떤 잘한 것보다는 어떤 못한 것들을 이 얘기를 해줌으로써 선수들이 좀 고치는 어떤 그런 차원에서 때로는 독설도 하고 또 그러는 부분이 있었는데 그런 것들이 좀 팬들한테 좀 어필이 돼서 그런 별명이 붙은 것 같아요. 사실은 후배들을 위해서 조언을 해주는 건데. 그렇죠. 네. 좋은 쪽으로 이렇게 얘기를 해야지 되는데 가령 슈팅을 때렸는데 골키퍼가 그러면 선방을 해가지고 세이브를 했어요. 그러면 골키퍼 칭찬을 해야지 되는데 슈팅을 한 선수를 잘못 잡고 다른 쪽으로 이렇게 해서 찼으면 골이 들어갔을 건데 그런 거를 아직까지는 제가 좀 부족한 것 같아요. 어떤 칭찬하는 부분에서. 그러면 만약에 골을 먹었어요. 그러면 또 어떻게 됩니까? 골을 먹었으면 이제 골키퍼를 뭐라고 하는 거죠? 그렇죠. 그동안에는 이제 여러 선수들을 까셨겠지만 이 자리는 저희가 고정훈 선수를 까는 자리입니다. 고향이라고 왔는데 또 적군들이 이렇게 많으면 불편해지네. 하나씩 우리 고정훈 씨에 관한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축구를 좋아하셨어요? 네, 저는 축구를 정말 좋아했어요. 아주 어렸을 때부터요? 그래서 그때는 시골이니까 삼내 정말 시골에 조그마한 골목에서 그냥 고무공이죠, 고무공. 맞아요. 그때 또는 한 400원 정도 하는 고무공을 가지고 공을 동네 친구들하고 그렇게 공을 차기 시작했고. 초등학교 때 그러면 축구를 시작을 하신 거죠? 몇 학년 때 시작을? 5학년 때부터 했습니다. 처음에 축구를 한다라고 했을 때 부모님들은 어떻게 응원을 좀 해주셨나요? 반대를 했죠, 전부 다. 그때만 해도 지금은 프로
팀이라든지 어떤 그런 그 축구 선수들에 대한 어떤 뭐 스포츠 스타들에 대한 어떤 그런 그 존경심도 있고 그랬었는데 우리 때만 해도 뭐 운동 선수라고 하면 조금 좀 무식하고 조금 뭐 운동을 하다 그만두면 뭐 불량배나 되고 어떤 그런 선입견이 있었기 때문에 식구들도 그렇고 부모님들은 다 반대를 했죠. 반대했는데도 그냥 하신 거예요? 근데 제가 자신이 있었어요. 자신이 있었기 때문에 그냥 계속해서 저는 한다고 했기 때문에 초등학교 때 같이 했던 친구들, 중학교 때 했던 친구들 전부 다 축구를 그만뒀는데 저 혼자만 축구를 했던 거예요. 사실 어린 친구들, 어린 남자아이라면은 축구에 다 관심이 많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중에서도 이제 나는 축구를 정말 직업적으로 해야겠다라고 할 정도의 그런 축구의 매력이 뭐가 있을까요? 근데 그때는 뭐 TV가 많지 않았거든요. 저희도 시골에 있다 보니까 그때만 해도 그 박스컵, 뭐 대통령컵 국제 축구 대회를 할 때 최범근 감독이 정말 뭐 한참 정말 전성기 때였죠. 제가 어렸을 때. 그분 하는 거를 보고 축구에 매료가 됐었고 이장 집이라든지 그런 집에 가가지고 축구를 보고 그랬으니까 그만큼 축구를 좋아했던 것 같아요. 원래는 그런데 몸이 좀 이렇게 마르셨어요? 매소한 편이셨어요? 제가 지금 이 키에 고등학교에서 대학교 올라갈 때 63kg가 나갔었어요. 이 키인데 63kg. 근데 이제 고등학교 축구는 학원 스포츠고 그다음에 대학교는 대학교부터는 성인 축구라고 그래요. 90분. 대학교부터는 이제 90분 축구를 하는데 제가 고등학교 때까지는 그런 체력이 그렇게 밀린다는 걸 느끼지를 못했어요. 근데 그때는 이제 우잉을 봤었으니까 측면 미드필더로 공격수를 봤었는데. 근데 대학교를 갔는데 너무 그 체력적인 부분에서 내가 떨어진다는 거를 가자마자 그걸 느껴가지고 너무 많은 고민을 했었던 거예요. 근데 제가 처음에 1학년 때부터 건국대학교를 진학을 해서 1학년 때부터 게임을 뛰었는데 첫 번째 경기를 뛰고 나서 두 번째 경기는 제가 몸이 약하니까 안 뛰기는 거예요, 감독이. 그래서 제가 충격을 받아가지고 건국대학교에서 뭐 야구부도 있고 뭐 농구부도 있고 뭐 테니스부도 있고 그런데 야구 선수들이 좀 뚱뚱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게 몸이 부를까 해가지고 그 친구들한테 물어봤는데 뭐 어떤 친구는 맥주를 매일 한 캔씩 먹으라고. 운동선수가. 라면을 뭐 먹으라고 그러고 뭐 다 해봤는데 안 돼요. 근데 제가 대학교 2학년 말부터 웨이트 트레이닝을 이제 하기 시작을 했어요. 웨이트 트레이닝을 하면서 또 줄넘기, 뭐 튜브 정말 안 해본 운동이 없어요. 제가 대학교 한 3학년, 4학년 때까지 그것 운동을 하면서 14kg가 불은 거예요. 1년 만에. 14kg가. 그러니까 근육이 이렇게. 그러니까 근육이 붙고 이 파워가 생기니까 스피드도 붙기 시작하니까 유니폼이 학교에서 다시 맞춰졌어요. 추리닝이랑. 1년 만에요? 맞지를 않아가지고. 그렇죠. 그러니까 상대방 대학교에서도 저를 잘 몰라봤어요. 너무 몸이 변화가 됐으니까. 1년 만에. 그러니까 저는 어떻게 보면 뭐 노력을 해서 그만큼 선수가 된 거지 제가 타고난 어떤 그 기량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 또 서울 대도시에서 뭐 했던 것도 아니고 또 명문 뭐 고등학교 뭐도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제 뭐 이 몸 하나만큼은 제가 이길 수 있다는 어떤 그런 자신이 있었기 때문에 여태까지 선수 생활을 그때까지 했던 것 같아요. 그 이렇게 10몇 킬로를 불리시고 난 다음에 이제 운동장에서 이렇게 딱 붙어보면 느낌이 있잖아요. 터미네이터. 그렇죠. 그때 어떤 쾌감 같은 게 있으셨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스피드라는 거는 대부분 타고난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저는 절대 그 말을 믿지 않아요. 제가 그렇게 만들었기 때문에 스스로 단련하신 그렇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때만 해도 이제 뭐 저희들이 대학교하고 뭐 프로팀들하고 뭐 경기도 많이 했었고 연습 경기도 했었는데 프로 선수들도 뭐 저하고 몸싸움을 뭐 다다가 떨어지고 그랬습니다. 기분 좋으셨죠? 제가 이제 운동을 왜 이렇게 했는지를 느끼게 해주면서 이제 뭐 그런 희열도 느끼고 제가 너무 많이 해가지고 이 종아리가 요만큼 이렇게 알같이 이렇게 혹시나 오해하실 수 있으니까 조금만 조심. 그렇게 알같이 이렇게 베겼었는데 그게 피가 이렇게 뭉친 거예요. 너무 많이 해가지고. 그래서 앞꿈치만 닿으면 아픈데 그거를 참고 매일 가서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핏줄이
터져가지고 밑으로 이렇게 흘러내린 거예요. 피가. 그 다음날 아침에 이렇게 보니까 종아리 근육에서 이게 흘러내린 거예요. 어머. 그러면서도 저는 안 쉬고 훈련을 했었어요. 어머. 독하신 분이고만. 진짜 독하신데요? 그러니까 건국대학교에서 고정훈 하면 전설로 그러니까 악바리. 저희 감독님도 항상 제 얘기를 후배들한테 많이 했었어요. 고정훈이가 여기에 와서 정말 이렇게. 어떻게 훈련을 했고 어떻게 대표 선수가 됐고 했던 어떤 그런 얘기들을 후배들한테 굉장히 많이 얘기를 해줬어요. 그래서 이제 부담되겠어요, 후배들이. 황선홍 감독이 제 건국대학교 2년 후배거든요. 네, 황선홍 감독이 2002년 월드컵이 끝나고 그 책을 썼는데 황선홍 감독이 제 이제 방쫄이었죠, 방쫄. 방쫄. 심부름하고. 그때는 이제 양말 뭐, 빨고. 그래서 저하고 2년 동안 같이 방을 썼었고 대표팀에서도 같이 저하고 룸메이트를 계속 했었는데 그 친구가 참 저 때문에도 운동을 굉장히 많이 했었고 그런 이야기들을 이제 뭐 황 감독이 거기다 책을 이렇게 썼었는데 정말로 운동 많이 했어요, 저는. 정말로. 그러니까 그야말로 노력형이신 거네요. 예. 그래서 제 몸 하나만큼은 충분히 마음속으로 내가 이길 수 있다는 생각을 항상 가지고 운동을 했었어요. 사모님이 좋으시겠어요. 글쎄요, 뭐 그때는 뭐 집에를 가지를 안 했었고 매일 뭐 합숙 훈련을 했었기 때문에 또 그때 감독 선생님이 또 그 독사인 또 박종환 감독이었기 때문에 고충이 많았습니다. 고충이. 여담이지만 원래는 연세대학교에 진학을 하려고 하셨다가 건대에 진학을 하셨어요. 이게 제가 처음에 어떤 그런 터닝 포인트가 그 부분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축구에서는 연고대라고 하면 뭐 최고의 대학교니까. 네. 근데 그 당시에 이제 뭐 연대를 결정을 했었는데 연세대학교를 제가 가게 되면 1학년 때부터 게임을 뛸 수가 없는 거예요. 너무 좋은 선수들 다 대표 선수들이니까. 그렇죠. 근데 건국대학교를 가면 주전으로. 제가 1학년 때부터 주전으로 게임을 뛸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우리 뭐 부모님들은 뭐 농사짓이라고 뭐 저를 뭐 이렇게 못했는데 우리 큰형이 저하고 이제 11살 차이인데 큰형이 이제 제 뒷바라지를 다 했죠. 그래서 이제 형이 우리 감독 선생님 만나가지고 연대는 안 가겠다, 건국대학교를 가겠다. 그렇게 해서 제가 건대를 갔기 때문에 오늘날에 제가 적도막 고정훈이 된 거지. 그게 첫 번째 제 터닝 포인트였던 것 같아요. 근데 건대로 진학을 하신 거를 결정할 때만 해도 첫 경기에서 2번씩이나 그렇게 굴러 떨어질 거라고는 생각을 못 하셨어요. 전혀 못했죠. 전혀. 고등학교 때도 뭐 청소년 대표라든지 연령대 대표 그런 걸 전혀 못 해봤어요. 그러니까 뭐 어떻게 보면 뭐 흙수저였지. 뭐 지금 얘기로는 뭐 우리 동기들 중에서도 뭐 한 100위 정도도 안 되는 어떤 그런 실력이었었는데 제가 이제 대학 졸업하고 프로에 입단할 때는 뭐 지명순 1순위로 제가 이제 입단을 했으니까 그 뒤로부터 이제 뭐 대표 선수도 처음 우리 동기들 중에는 제일 먼저 됐었고 좀 제일 먼저 앞서 나갔다고 이렇게 보면. 그 출신들이 많이 있으시죠? 유명하신 분들이. 건국대학교가 이제 저희들 우리 8호학번들이 입단하면서 입학을 하면서 건국대학교 축구가 이제 이렇게 위상이 올라가게 돼요. 저희들이 이제 1학년 입학하면서 준우승하고 제가 건국대학교 4년 있으면서 우승을 3번을 했어요. 4년 동안에 3번이요? 네, 우승을 3번을 했어요. 그 연고대를 다 격파하신 거네요. 다 이겼죠. 그때 특히 고대는 다 대표 선수였고. 그 베스트 11이. 그 상대방 선수들 어떤 선수들이었나요? 그게 뭐 김판근이, 뭐 신현호, 조민구, 뭐 대부분 다 대표 선수였죠. 그러니까 그 당시만 해도 고려대학교 출신들은 다 대표 선수 출신이었고, 근데 저희들은 뭐 대표 선수 출신은 전혀 없었고. 그야말로 그 당시에는 어찌 보면 파란을 일으키신 거네요. 그렇죠. 그러면서 이제 제 밑에 1년 후배가 이제 이상윤 선수. 그 밑에 1년 후배가 2년 후배가 이제 황선홍이, 그다음에 5년 후배가 이제 유상철이, 그다음에 이제 이영표, 현영민이 이제 그 친구들. 그 계보가 이렇게 이어지는군요. 그 황선홍 선수하고 2년 동안 같이 방 쓰셨다고 하는데 황선홍 선수가 좀 보기에는 좀 차분하고 말도 잘 듣고 성격도 좀 좋을 것 같고 그런데 실제로는 착해요. 착해요? 네, 그럼 고생 많이 하셨겠는데요? 그러니까 제가 워낙 강해가지고. 그러니까 고생 숨도 못 쉬고 그냥. 그렇죠. 그러니까 1학년 때 오면 대학 생활이라는 게 막 그 캠퍼스 생활도 막 하고 싶고 뭐 미팅도 하고 싶고 그렇잖아요. 그렇죠. 근데 제가 워낙 강해가지고 오로지 운동 그냥. 운동 외에는. 그러니까 나가지도 못하고 했고 또
걔가 스트라이커를 봤었고 내가 측면에 미드필더를 봤었기 때문에 데리고 나가가지고 내가 필요한 훈련, 걔가 또 필요한 훈련을 같이 했기 때문에 꼭 데리고 나가서 토요일 날은 항상 외출 1박을 줬거든요. 네. 근데 이제 저는 익산이니까 지방이니까 가지를 못하잖아요. 근데 걔는 서울이라고. 근데도 못 가. 농구고등학교를. 그러니까 못 가는 거지. 걔는 뭐 가서 뭐 어디 뭐 나이트 클럽이라도 가고 싶고 그러는데. 술도 한잔하고 싶고. 예. 그러니까 전혀 그거를 못했어요. 근데 지금은 감사하게 생각하는 오히려. 거예요. 예. 그렇죠. 그때 만약에 룸메이트가 고정훈 선수가 아니었으면 지금의 황선홍 선수는 또 없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럴 수도 있는데 그 걔 성향이 예. 뭐 놀 때는 놀고 아, 운동을 걔라고 하니까. 어색해요. 너무 어색해요. 네, 우리한테 황선홍 네. 선수는 이렇게 걔가 저 그리고 정말 강팬이었거든요. 황선홍. 네. 뭐 황선홍 맞아요. 선수가 뭐 잘생겨서 저도 뭐 그못지않게 잘생겼잖아. 예? 예? 저도 그못지않게 잘생겼잖아요. 뭐라고요? 귀가 어두운가 죄송해요. 귀에 살짝 하고. 네. 입단을 하신 데가 일화 천마축구단. 예. 1989년이에요. 지금 성남FC 전신이죠. 그렇죠. 예. 입단할 때 에피소드 같은 것도 있으셨을 것 같은데. 근데 이 일화 천마축구단이 예. 통일그룹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처음에 너무너무 무서웠어요. 아, 종교적으로 이렇게 종교가- 너무 색채가. 저는 뭐 무교인데 네. 선수들도 전부 다 통일 교인인지 알았던 거예요. 선입견. 네, 선입견 때문에. 근데 저희들은 그런 게 전혀 없었거든요. 근데 처음에 가가지고 뭐 통일교가 이렇다는 것만 뭐 잠깐 한 2시간 동안 뭐 교육 아닌 어떤 그런 교육을 받았었지 전혀 그런 게 없었어요. 근데 대부분 다 지금까지도 그런 분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일화 천마축구단이라고 하면 전부 다 통일그룹에 있는 예. 교인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전혀 그렇지 않아요. 그러시구나. 그때는 입단하실 때는 이제 선후배 관계로 보면 어느 정도 위치에 계셨을 때예요? 제가 제일 미치지요. 저희들이 이제 아, 대학교 4학년 때 일화 천마축구단이 생겨가지고 그럼 바로. 그렇죠. 프로로 바로 간 거죠. 네. 그러셨구나. 지명 1순위였다고 예, 아까 예, 하셨잖아요. 예, 예. 다른 팀에서도 그러면은 당연히 맞을 혹시- 때 욕심을 근데 이제 내셨을 그런 게 있었는데 일화 천마축구단이 창단하면 선수 수급이 안 되니까 대학교에서 잘하는 선수 10명을 우선순위를 주는 조건으로 창단을 시켰기 때문에 무조건 거기서 지명을 하면 그쪽으로 가야지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일화 천마축구단을 제가 가게 된 거죠. 축구단에 들어가셔서 그때 포지션을 주로 어디를 보셨어요? 저는 측면 미드필더 많이 봤어요. 예. 그 포지션은 어떻게 결정이 되는 건가요? 그냥 근데 감독님이 막 시키면 해야 되는 아니, 건가요? 내가 초등학교 때부터 예. 중학교 때부터 이제 저는 초등학교 때는 이제 센터포드 스트라이커를 봤었고 아. 그다음에 중학교 때부터 측면을 봤었고 그다음에 계속해서 이제 측면을 봤었고 프로에서는 이제 스트라이커도 봤고 측면도 봤고 대표팀도 뭐 때로는 스트라이커도 봤었고 측면도 봤었고 한마디로 멀티셨네요. 좋게 이야기하면 멀티겠지. 아니, 정말로. 아까 살짝 그 존함이 언급됐었는데 박종환 감독님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어마어마한 그런 훈련량이 유명하신다고 어느 정도였나요? 훈련? 그 전에 별명이 있으셨을 것 같아요. 독사요, 독사. 독사셨죠? 별명만 들어도 이미 각 운동 종목마다 독사 감독님들이 다 계세요. 그분이 고향이 강원도잖아요. 아. 강원도. 근데 저희들이 겨울이면 제일 추운 데가 강원도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저희들이 겨울에도 삼척, 동해, 여름에는 춘천 다 강원도로 전지훈련을 갔어요. 그러니까 89년도에 창단을 했는데 저희들이 그 명성을 알잖아요. 독하다는 걸. 새벽 6시, 5시 반에 기상을 해가지고 예. 삼척 공설운동장을 눈이 이렇게 쌓여 있는데 무조건 20바퀴를 트랙을. 그러고 나서 운동이 시작이 돼요. 이게 새벽에 운동만 3시간 해요. 와, 그 시간에. 오후에 또 나가서 트랙 20바퀴 돌고 또 3시간 해요. 그러니까 겨울에 또 밤에 웨이트를 시켜요. 그러니까 트랙 20바퀴 도는 것은 우리 밥 먹을 때 준비운동. 김치 오는 것처럼 그냥 당연히 해야 되는 거고 거기다가 다른 운동을 더 한다는 거잖아요. 겨울에는 해도 늦게 뜨잖아요. 네. 보이지도 않아요. 보이지도 않아요. 눈도 많이 오고. 근데 그거를 거의 한 50일 동안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창단팀이기 때문에 40명이서 11명 베스트 멤버에 들어가기 위해서 그만큼 경쟁도 심했었고 정말 운동 많이 했어요. 그 흔히 하는 얘기로 입에서 단내 날 정도로. 네. 아니 그렇게 지독한 훈련을 견딜 수 있었던 그런 힘이 어디서 나오는 거예요? 근데 그때는 뭐 이 프로라는 게 그 선수로는 마지막 어떤 그 대표 선수도 대표 선수지만 마지막 내 어떤 그런 꿈이었기 때문에 대표팀이 내가 여태까지 축구를 해서 고생을 한 게 결국은 경제적인 거잖아요. 돈을 벌기 위해서. 네. 프로니까. 프로죠. 그러면 프로에 가서 내가 먹고 살려면 해야지 되잖아요. 또 결혼한 친구들도 있고 저도 이제 결혼을 또 일찍 했기 때문에 그런 어떤 그 정신 때문에 운동을 그렇게 했던 것 같아요. 그때 이제 일화 천마의 창단 멤버로 들어가셨잖아요. 그 이후에 현재 국가대표 감독님이신 신태용 선수도 합류를 하면서 93년부터 95년까지 K리그 우승을 계속 하셨어요. 그때 당시 분위기가 좀 어땠는지 궁금해요. 근데 너무 그러니까 박종환 감독이라는 분에 대해서 너무 카리스마가 있고 뭐 강성이어가지고 그러니까 그때 막 포항 스틸러스 같은 경우는 전부 다 대표 선수였어요. 뭐 홍명보, 황선홍, 최문식, 나대, 박태하 전체 11명이 거의 다 베스트 멤버였거든요. 근데 마지막 챔피언 결전전 할 때도 저희 때는 나 하나만 대표 선수였어요. 그때는 뭐 신태용이도 대표 선수가 아니었으니까. 근데 거기는 전부 다 대표 선수였어요. 근데 저희들은 이제 마지막에 챔피언 결정전을 했는데 우리가 이제 뭐 2번 이겨가지고 우승을 했었는데 그때는 그런 게 통했던 시절이었던 것 같아요. 그 정신무장인 거고. 근데 황선홍 선수를 적으로도 만나신 거잖아요. 그렇죠. 사실 운동장에서는 정말 전사들이기 때문에 과거에 나랑 한 방 썼네 이런 거는 뭐 전혀요. 그러니까 홍명보가 챔피언 결정전 할 때 저하고 걔는 이제 수비를 보니까 저는 그때 스트라이커를 봤어요. 제 멘트도 했었고 계속 부딪히는 거죠. 그러니까 운동장 안에서는 때로는 뭐 욕설도 하고 선후배 지간 거기에서는 운동장 안에서는 뭐 부모 자식도 없으니까 그 정도로 치열하게 경기를 하고 경기가 끝나고 나면 다 잊어버리고 형 동생 해서 뭐 또 만나서 차 한잔 마시고 그러는 저희들은 이제 사실 그라운드 안에서 선수들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 뭔 얘기하는지 잘 모르잖아요. 근데 막 가끔 보면은 좀 옆에서 보기에도 좀 무서울 때가 있거든요. 그래요. 그러니까 공격수가 이렇게 뒤에 수비수가 이렇게 붙잖아요. 그러면 때로는 뭐 꼬집기도 하고 막 툭툭 찌르고 뭐 이 발로 뒤에 막 아킬레스건 같은 막 툭툭 차고 그런 게 굉장히 많아요. 일부러 몸싸움이. 끊기도 하고. 그러니까 저희들이 국제 경기를 해도 그 아랍 쪽에 있는 중동 애들은 이 냄새가 굉장히 많아요. 특히 땀이 나면 그런 부분 때문에 되게 경기하기가 힘들어요. 그 대신 이제는 지금 좋은 얘기를 좀 할게요. 신인상을 받으셨어요. 신인상을. 박수! 그 평생 한 번밖에 못 받는다는. 평생 딱 한 번 받을 수 있다는 신인상을 입단하고서 받으셨어요. 굉장히 뿌듯하셨을 것 같아요. 근데 뿌듯한데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뿌듯하죠. 이제 상 받으니까 그럼요. 너무 좋고. 근데 결국은 프로라는 거는 돈이잖아요. 이게 연봉이라는 게 상당히 중요한데 이 연봉이라는 거는 선수들 자존심이거든요. 근데 그때는 프로에 대한 어떤 그런 그 선수들이 그런 프로의 생리에 대해서 잘 알지도 못했고 프로가 뭔 어떤 그런 프로가 정신적인 어떤 그런 부분도 잘 몰랐었고 계약 관계 이런 것도 그렇지 잘 전혀 모르시고. 몰랐었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감독 선생님이 야 그냥 해 이미지가 이런데 뭐 그 괜히 구단하고 뭐 싸워가지고 너 이미지만 깎일 필요가 있냐 그렇게 해서 하는 경우가 태반사예요. 그게 다였어요. 그렇게 하는 줄 알았고 네, 또. 그때는 또 에이전트 제도도 없었고 근데 제가 신인상을 받고 나서 제가 그때 처음에 입단을 할 때 2,200만 원을 받았어요. 계약금 4천에 연봉 2,200만 원을 받았어요. 한 달이면 한 180만 원 받았었는데 신인상을 받았는데 저도 이제 뭐 한 100% 정도 인상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구단에서는 전혀 그럴 생각이 없는 것 같아요. 그냥 상은 상이고. 그래서 제가 한번 물어볼게요. 얼마 올리고 내가 인상하고 계약했을까? 그래도 신인상인데 50%는 최소. 땡. 제가 볼 때는요. 원래 이거 저 계약할 때 맞추는 거 좋아하거든요. 2,500. 맞춰서. 딱 맞춰요. 300만 원 제가 올르고 나도 2,500 하려고 했는데. 300만 원 올르고 제가 계약을 했어요. 겨우. 예, 겨우. 사실은 겨우.
선수 입장에서 맞아요. 봤을 때는 만족할 수 없는 액수잖아요. 그러니까 그때는 한 번 1호하고 계약금을 받고 사인을 하면 구단에서 풀어주지 않으면 은퇴할 때까지 거기서 그냥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단 말을 안 들을 수가 없어요. 구조적으로 구조적으로 힘든 거죠. 그러니까 그때는 정말 그냥 지금 선수들 보면 너무 부러운 거죠. 그렇죠. 막 연봉 얘기하고. 그 K리그에 데뷔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1990년대 이탈리아 월드컵에서 처음 이제 예선 경기를 뛰었었잖아요. 그 국가대표라는 그런 느낌이 어떠실지 궁금해요. 정말 그 텔레비에서만 제가 봤던 그런 선수들. 정말 내가 그런 선수들 보고 축구를 시작했던 어떤 뭐 그때는 뭐 최순호, 정혜원, 뭐 변병주, 뭐 박경훈. 그러니까 저희들 그때는 5년 그 형님들이 5년 선배들이거든요. 네. 그런 사람들하고 같이 제가 태농선수촌에서 같이 먹고 자고 같이 훈련을 하고 시합을 한다는 게 너무너무 신기했어요. 막 두렵기도 하고. 그래서 막 또 거기에 대한 또 추억은 제가 거기 가가지고 그 해에 제가 결혼을 했어요. 그 해에 이 신인상을 받고 그 해에 결혼했는데 애물시계를 제가 거기서 다 싱가포르에서 이제 장만을 해가지고 왔어요. 축구 얘기하다가 갑자기 훅 빠지니까. 질문을 다시 한번 생각했어요. 예선 이제 그러니까 국가대표 이제 마크 달고 이제 예선 경기 처음 뛰셨는데 본선에서는 정작 엔트리에 못 뛰셨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저는 그때만 해도 그 지도자들, 감독들의 어떤 그런 생각이 너희들은 어리니까 다음 월드컵을 갈 수 있으니 선배들, 고생했던 선배들은 이게 마지막 월드컵이기 때문에 양보해라. 그런 풍토였어요. 그러니까 저희 5년, 6년 선배들은 그게 마지막 월드컵이었기 때문에 그런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참 지금 세대의 어떤 그런 친구들은 참 행복한 그런 선수들이죠. 언제 이게 아시안 게임 때 같아. 이게 이 넘버는 백남바는 아시안 게임 때고 유니폼은 이게 94년 월드컵 때까지 입었던. 그러니까 94년 히로시마 아시안 게임 때. 이거 많으세요? 이게 지금 찾아보니까 저게 하나 남았더라고요. 안 그래도 이걸 다 나눠주셨대요. 이게 이 귀한 걸 다 나눠주셨대요. 이게 지금 20년이 넘은 거니까 굉장히 귀한 거죠. 그러니까요. 이제 이거 하나 남으신 거예요? 네. 와, 이거를 오늘 저한테 뺏기시네요. 모르겠어요. 이제 후회는 없으시죠? 후회는 없죠. 쉽게 주시네요, 그냥. 아니 보니까 사이즈가 딱 맞아요. 지금 당황하셨어. 아니야. 그냥 기분 좋게 주시는 거죠? 그러면 경매에 붙이려고 나왔는데. 야, 입담이 역시 모두가게 해설가답게. 좀 여담일 수 있는데 사실 외국에서 경기를 하다 보면 여기 그라운드 조건이라든지 날씨라든지 좀 전에 얘기하신 처음 겪는 거잖아요. 그 적응을 얼마나 빨리 하느냐가 또 관건일 수 있겠네요. 제일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선수라고 하면 저희들이 볼 때는 그냥 저 파란색은 잔디고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데 그러니까 뭐 그라운드 컨디션 그다음에 주심이 또 어떤 성향인지 또 그런 거를 제일 빨리 파악을 해서 적응을 해야지 됩니다. 근데 제가 이제 그때 그 첫 경기죠. 첫 경기 스페인하고 경기할 때도 제가 그렇게 애국가가 이렇게 울리는데 떨어본 적은 처음인 것 같아요. 너무 또 뭐 월드컵 너무 큰 경기고 첫 경기고 또 뭐 관중들도 많이 와 있고 제가 이 애국가를 이렇게 딱 하고 애국가를 이게 울리는데 다리가 막 후들후들 걸리는데 너무너무 긴장을 많이 했었어요. 처음으로 그렇게 제가 국제 경기하면서 그렇게 긴장을 많이 했었어요. 그러니까 뭐
관중들도 많았을 뿐더러 그보다 더 많은 관중들 앞에서 경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때같이 제가 떨어져 본 적은 처음이에요. 월드컵이라고 하는 네. 무게감이 있죠. 스페인이라는 팀이 그렇죠. 또. 정말 강팀이기 그럼요. 때문에 네. 항상 우승 후보니까. 네, 첫 경기였고 근데 경기가 시작되고 나서 한 15분 지나고 나니까 땀이 나고 그러고 나니까 이제 딱 그게 없어지더라고요. 사실 90년대가 어떻게 보면 월드컵 축구가 조금씩 국민들의 관심을 갖기 시작할 때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은 그렇게 좀 컨디션이 안 좋았을 텐데 그런 걸 뭐 극복할 수 있는 특별한 방법이 있으셨나요? 근데 그때 제가 지금도 잊어버리지 않는 게 그 김호 감독님이 예. 산삼을 예. 그 교민분이 갖다 주신 거예요. 한 10뿌리 정도로. 그래가지고 경기 전날 예. 불렀어요. 선발 선수들. 네, 그래서 이제 뭐 제가 그걸 이렇게 확인을 해보니까 명보 갔었고 선웅이도 갔었고 저 갔었고 몇 확인을 선수가 해보셨군요. 네, 갔었더라고요. 산삼 멤버들이 있군요. 근데 그 산삼을 먹고 제가 굉장히 예민해요. 네. 몸은 좀 이렇게 생겼어도 굉장히 예민해요. 근데 그 산삼을 먹고 그 전날 그냥 긴장을 많이 하잖아요. 예. 경기 잠도 안 하루 오고 전에 잠도 잘 안 오고. 근데 잠을 너무 잘 잤어요. 그리고 경기장 갈 때까지도 차 안에서 경기장 도착할 때까지도 잠을 잘 잤어요. 그 산삼이 먹으면 그런 현상들이 옵니다. 예. 몸 워낙에 좋은 기운이 한꺼번에 들어가니까 잠 자게 되고. 그래서 저도 이 보약을 많이 먹어봤는데 그런 거를 처음 제가 느껴봤어요. 그래서 제가 94년도 월드컵 때 그 더운 날씨에 그런 체력적인 정말 그런 거를 극복을 하면서 뛰었던 것 덕분에. 같아요. 네, 그랬던 것 같아요. 야. 처음 그런 걸 느껴봤으니까. 예. 자, 그래서 이제 월드컵이 끝나고 K리그에서도 1화가 이제 우승을 하고 이때 이제 MVP. 선정까지 되셨죠. 예. 이제 월드컵 끝나고 와서 그 해죠. 또 우리가 또 우승을 했었고. 네. 근데 참 많은 어떤 일들이 좀 있었죠. 예. 그 레베쿠젠에서 그러니까요. 월드컵이 끝나고 나서 또 오파가 콜이 오고. 왔었던 그런 것도 있었고. 그때 이적을 할 뻔 하셨죠? 그러니까 정말 한번 어떤 큰 무대에 가서 뛰어볼 수 있는 어떤 그런 환경이 됐었는데 94년 월드컵이 끝나고 나서 차범근 감독이 레버쿠젠 은퇴를 하시고 네네네. 와 계셨을 때인데 뭐 에이전트도 끼지도 않고 차범근 감독한테 직접 오파가 와가지고 차범근 감독이 우리 구단에 일화천마 축구단에 직접 그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우승을 해서 우승 보너스로 유럽으로 15박 16일 여행을 갔어요. 그래서 독일에 가가지고 독일 레베쿠젠하고 우리가 연습 경기를 했어요. 그러고 나서 끝나고 나서 구단 관계자들하고 저하고 통역하고 해가지고 이게 이제 계약을 성사 단계에 이르렀지. 네. 그러니까 연봉 이적료가 100만 마르크. 그때는 유로화가 아니었으니까 마르크였어요. 네, 마르크. 화폐 단위가 100만 마르크면 5억이에요 그때 돈. 그다음에 연봉이 제가 우리나라 돈으로 3억. 3억. 근데 1화에서는 제가 가는 거를 반대를 한 거예요. 우승을 한 번, 그러니까 그때는 2번 우승을 했을 때. 두 번째 우승. 그러니까 3번 우승을 하고 가라고 거기에서 다 모여가지고 그게 오파가 다 끝났었던 거예요. 굉장히 구체적인 내용까지 지금 합의가 된 거잖아요. 예. 제가 2주 동안을 운동을 아예 안 하고 매일 이틀에 한 번씩은 그냥 저녁에 나가가지고 한 번은 술을 먹고 이렇게 돼가지고 박종환 감독 자는 방에 제가 그냥 문 열고 들어간 거예요. 정말 있을 수도 없는 일이지. 감히 그 호랑이 그 독사 예. 감독님한테. 너무 그게 이제 저는 원망스러워가지고. 그렇죠. 그래가지고 제가 기억도 안 나는데 예. 코치들이 와가지고 뜯어 말리고 끌어내고 그래가지고 제가 3주 동안은 운동을 안 했었어요. 일종의 시위를 하신 그렇죠. 거잖아요. 그리고 운동을 할 마음이 안 생기는 안 생기는 거죠. 그렇게 되면. 동기부여가 이제 전혀 그런 게 없어서. 술은 원껏 드셨겠네. 많이들 먹었죠 그때. 그래서 지금 동해 뭐 이쪽 삼척 이쪽이 안주가 좋아요. 앉으면 다 앉으지 뭐. 근데 지금이야 이렇게 얘기하시지만 네. 하루하루 아니라 시간을 철저히 본인과 싸웠던 시간이잖아요. 그렇죠. 그게 이제 계속해서 언론에 그때는 뭐 스포츠 서울, 일간 스포츠 그게 막
톱에 그냥 일면에 그런 그렇죠. 기사들이 막 나오고 고정훈이가 어디에서 오파가 오는데 뭐 언제 가네 마네 그런 얘기가 오니까 운동이 안 되는 거지. 집중이 안 되는 거지. 이동국 선수 때문에 좀 힘들 거다 뭐 이런 조언을 해주셨다고. 제가 인자 고등학교 졸업 갓 졸업한 애가 여학생들이 한 50명 정도 있어요. 이게 나는 정말 깜짝 놀란 거예요. 그럼 저희가 지금 9면이네요. 전화박스. 저희가 9면이네요. 아 그렇게 변해나? 네. 구석으로 이렇게 들어갔는데 뭐 저도 모르게 뭐 규탱이로 들어갔다. 축구계에 내가 해설계 김국이라고 내가. 너무 정확한 표현 같은데.